이재명의 방탄 집회 실상이 까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 찍어지고 있고 이재명의 법정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MBS 조사에서 8% 오른 27% 찍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막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요. 윤 대통령 25.7%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약 2%가량 오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통령 지지율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지금 윤 대통령 하는 모든 개혁안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하는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TK에서 지지율이 엄청 빠지는 것처럼. 조선일보 TK에서 1주 새 8%포인트 빠졌다. 자, 중앙일보 보수 심장 TK에서 18% 빠졌다. 동아일보 보수 심장 대구 경북마저 18%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메이저 언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를 했냐? 상승세 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근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 근접을 했다고 말하냐? 실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과거 윤 대통령 TK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던 그 여론조사 제가 방송해드렸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그 여론조사가 꼴랑 94명을 조사하고 지지율 하락이다 라고 방송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들이 말했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TK 몇 명 조사했다고요? 94명밖에 조사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경북, 대구 경북 지역에 94분을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그게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형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이거 어떻게 조사했냐? 매일신문이 대구 경북 지역에 남녀 1000명가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조중동을 향해서. 94명을 가지고도 TK 지지율 떨어졌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으면 1000명 조사한 이 표본조사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해야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거 아닌가요? 94명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면요 1000명 표본인 여론조사도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요.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성과를 올리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거기도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죠. 외교 성과. 실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돼 가지고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게 바로 외교 안보를 잘하고 있답니다. 자, 실제 지금 윤 대통령 뭐 하느냐? 오늘도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의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MOU 체결까지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OECD에서 규제 정책 평가 3개 중에 2개를 첫 번째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개도 아닙니다. 2개 1위 먹은 거예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1위를 한 겁니다. 말인즉슨 문재인 정권 때는 5년 내도 못했던 걸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년 만에 하는 겁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나.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똥했기 때문이죠. 자, 당선인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규제 개혁이 국가 성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이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서 올가맬만한 모든 고리를 다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법령 하나 고친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좌파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하위 법령들을. 그렇게 고쳐놓은 게 몇 프로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무려 86.8%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돼서 86.8%의 달성률을 올렸고 그와 관련돼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어떤 평가를 받은 겁니까? OECD가 3개 중에서 2개를 1위로 준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냥 한순간의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임기 반년 동안 벌였었던 그 정책들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물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언론들이 안 하잖아요. 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찢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자,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재명 위중교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당원 게시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유인즉슨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인간 때문입니다. 김종혁. 자, 왜냐? 제가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실제 김종혁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패친 여러분, 지금 한동훈 죽이기 3번째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3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총선 백서 제작이 한동훈 죽이기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웃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한동훈 죽이기의 두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돼서 이게 한동훈 죽이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요, 이 과정 속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구 여러분들. 지금 김종혁이 말하는 이 3가지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진실을 요구했던 겁니다. 총선 백서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그 진상이 뭔지 물어본 거고요. 당원 게시판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그게 뭔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물어본 게 한동훈 죽이기입니까? 이 사람아, 적당히 좀 해. 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저런 사람 내치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한동훈 옆에 있으면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도 참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야, 이딴 식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왜 명태균과의 관계가 의심받는 분들이 줄줄이 한동훈 비판에 나설까? 물타기, 관심 돌리기, 누군가의 오더, 그것이 알고 싶다. 친구 여러분들, 저는요, 이 사람 민주당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 MBC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좌파들 MBC가 하는 게 뭡니까? 명태균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내부로 끌고 오게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야, 니들 빨리 물어. 명태균 이슈 빨리 물어. 라고 지금 계속해서 먹이 던져주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그 주인공이 이준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자료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원하는, MBC가 원하는 명태균을 우리 내부로 끌고 온다? 그리고 그걸 한동훈 방탄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물타기 하겠다? 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동훈 대표는요, 저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정치 망해요. 저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절대 정치 오래 못합니다. 왜냐? 물불을 안 가리잖아. 어디 있어서? 우리 진영에 있어서. 뭐만 주목하는 겁니까? 우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더 나아가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있는 겁니까? 자신의 출세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동훈한테 줄 잘 서면 나중에 배지 달 수 있겠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저번 주 주말에 방송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당 당원 게시판 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대요. 누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께서. 누구? 주진우가. 그랬더니 12개만 수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12개만 수위가 높을까요? 자, 실제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쓴 쌍욕 비방글이 5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 따르면 12개만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12개 아니다. 5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차마 못 읽겠어요. 제가 그동안 일부러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가 윤 대통령이에요. 네? 뭐 똥 싸르지 말고, 뭐 개종자, 홍어 X, 뭐 개종자, 미친 윤석열, 뭐 송장새끼. 지금 이런 게 글이 12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명의로 있는 것만 무려 22개가 걸렸어요. 이것도 추리고 추린 겁니다. 추리고 추린 거면 제가 물어볼게요. 니들이 말하는 12개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빼고도 윤 대통령 하나만으로도 무려 추리고 추려서 22개가 나온다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서 한동훈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명예훼손 아닌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국민의힘 당원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현직 의원들을 향해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훈, 홍준표, 네? 뭐가 있습니까 또? 황우여도 있고, 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요.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겁니까? 점정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축소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에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이 고발에 있어서 한 번 더 엄포를 놓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엎어 놓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협박이 있었냐?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대표 사퇴하라. 두 번째, 추가 의혹 폭로하겠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사퇴하라가 협박입니까? 추가 의혹 폭로하겠다 협박이에요? 자, 그럼 협박이면요, 저 반드시 하세요. 저 있는 점을 볼 겁니다. 왜냐? 나 두 가지 다 했어. 나 다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대표 사퇴라는 게 어떻게 협박입니까? 추가 의혹 폭로하겠다는 게 어떻게 협박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다 고발해야겠네. 싹 다 고발. 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분들, 얘네 좀 고발해주세요. 얘네 지금요, 대통령 사퇴하래요.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간 좀 고발해달라고. 대통령 사퇴하래. 자, 보십시오. 한동훈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이게 협박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을 향해서 사퇴하라, 탄핵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 왜 고발 안 합니까? 당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라, 추가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는 게 협박이라면은 지금 민주당 좌파들고 다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향해서 매일같이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명태균 녹취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왜 안 하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요. 한로남불 하지 말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도대체가. 네? 오죽하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국민 눈높이 당원 게시판은 법대로.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주어로 두면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고 자신이 주어에 두면 법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깨졌잖아. 어떻게? 자, 분명히 한동훈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 했었습니다.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도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요. 근데 선관위가 아니래요. 선관위가 말했어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 열람할 때 적용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당원 명부 열람해도 된대요. 자, 정당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는 법을 니들 스스로 만드냐고. 네? 심지어 선례까지 있답니다. 2003년도에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요. 뭐 하면 됩니까? 당무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당무감사.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김종현 뭐라고요? 명태균을 끌고 와가지고 한동훈 비판을 물타기 한다? 우리 내부에 총질을 한다? 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우리도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구라고 손가락질한 것도 우리가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맡고 있는 명태균의 매개체를 우리 내부로 끌고 온다? 이게 되냐고. 지금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왜 자꾸 갈라치기 하고 싸우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갈라치기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갈라치기 싸우는 겁니까? 원하세요? 명태균을 우리 내부로 끌고 오는 것? 좌파들이 명태균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것 원하십니까? 근데 그걸 김종현이라는 사람이 끌고 오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한동훈 막아보겠다고. 본질을 보세요. 누가 갈라치기 하는 건지. 본질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내부 총질하는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 이슈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왜겠어요? 지금 이런 글들이 한동훈이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한동훈 가족 명의로 된 이름도 다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예 방송까지 해드렸어. 어떻게? 숨겨진 게시글과 네이버 댓글까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총 5가지 유형으로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붙여넣기 했다.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다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했다.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세 사람이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네이버 댓글까지도 함께 썼다.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네이버 댓글까지도 복사 붙이게 했다.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 비대위 갤러리란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제가 지난 방송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와 그 내용들을요,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다고요. 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내부로 명태균을 끌고 와서 물타기가 되냐고.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당원 게시판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친한계 인사들입니다. 자, 당신들 어떻게 보도했어요? 채널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김경수 복권에 여당 당원 게시판 댓글 9천여 개 달렸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비판하는 겁니다. 이 당시 김종혁이 뭐라 그랬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혁 뭐라 그랬는지 잘 들어보세요. 당원 게시판에도 10,000건에 이르는 항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요? 반발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뭐 양정철 씨,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보도가 나갔으니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원들의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왜 결정을 뭐 아직 내려진 거 아닙니다만 이거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들어보셨죠? 지금 김종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가지고 윤 대통령 비판글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엄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는 당원 게시판을 언급하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왜 이걸 덮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이걸 물타기 하려고 그래? 네? 자신들 의리할 때는요, 당원 게시판을 저렇게 언론까지 나가가지고 당원 게시판 글 안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 할 땐 언제고, 왜 같은 당원 게시판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곧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심지어 그걸 물타기함에 있어서 어떻게 명태균을 끌고 오냐고요. 자, 더 나아가 김종혁뿐만이 아닙니다. 자, 친한 기인사 한 명 더 있죠. 누구? 박상수. 자, 박상수가 이 당시에 뭐라 말한 잘 보세요. 자, 이 뭐란 잘 보십시오. 굉장히 거셉니다. 굉장히 거세고 이번에 나타나는 이 반발은 소위 말하는 한동훈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가세를 해서 더 뜨겁게 지금 그 반대의 분위기가 타오르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곳 채널A 방송국이 있는 이 광화문도 주말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밝혀내라고 하는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이분들이 우리 보수의 가장 오래된 전통 지지층들인데 이분들이 또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 사태를 대통령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밝혀진 부정선거의 명백한 부정선거 사범의 복권을 지지해야 되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구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 정말 한동훈 대표가 싫다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현재 이 김경수 복권에 있어서 반대의 입장으로 그냥 일치단결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그 퍼센트라고 생각하는데, 7%인가요? 7% 정도 되는 그 퍼센트의 대부분이 이번에 이 복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거센 반대가 이렇게 결집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이 박상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3개월 전에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전통적 지지층이래요. 가장 오래된 윤 대통령의 우군이랍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구구랍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의리할 때는요, 우리를 향해서 전통적 지지층,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래. 근데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구구랍니다. 왜냐? 지들이 불리하니까.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똑같았어요. 우린 항상 니들한테 진실을 요구했고요. 항상 니들한테 똑같이 민주당 좌빨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론을 조성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전통 지지층이래. 근데 이제는 이와 관련 문제가 되니까 우리랑 구구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김경수 관련된 드루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겁니까?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연스러운 여론을 조성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여론을 조작한 거죠. 자, 우리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친한계 인사들이 과거 김경수 복권 때는 그와 관련돼가지고 야, 어떻게 여론 조작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당원 게시판 이슈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론 조작이 의심이 된다고. 왜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죽하면 제가 5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한 가지도 아닙니다. 5가지라고. 별이 5개라고. 그러면 같은 여론 조작이라는 기준 아래서 과거에는 왜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지금 왜 당신들이 향한 물음표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냐고. 니들이 손가락질 받을 시기에 우리를 왜 손가락질하냐고요. 야, 이래놓고 한다는 게 명태균을 우리로 끌고 온다? 전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JTBC? 지난 주말에도 계속 단독 달고 있어요. 단독. 다 어딥니까? 대통령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똥줄이 탔습니까?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밤잠을 안 잤냐고. 지금 물어볼게요. 니들이 명태균 막았어요? 니들이 해병대원 특검 막았습니까? 한 게 뭐야? 우리 김종혁 씨, 당신이 정권 교체 위해 한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막기 위해서 네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야, 이건 진짜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들. 저한테 갈라치기 한다. 저한테 내부 분열한다. 좋아요. 말씀하십시오. 근데
제 기준에는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 김종영의 말에 동의하세요? 명태균이란 이슈를 우리 내부로 끌고 오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끌고 오면요, 우리 내부 어떻게 될까요? 싸움 안 돼요. 집니다. 왜 우리의 승리 공식이 있는데 왜 우리의 패배 공식으로 가는 겁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요, 기회까지 드렸어요. 어떻게? 한동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왜? 자신들이 고발장을 안 내니까. 우리는요, 시간 들여 고발장 썼고요, 시간 들여 고발인 조사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한동훈 가족 명의까지. 정치를 왜 이렇게 더럽게 하십니까? 정치를. 아니,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누구 출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우리 대통령을 잃어봤고요, 그 가짜 뉴스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대한민국 얼마나 망가지는지 봤다고요. 제발 적당히 하자고. 적당히.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구글하고 손가락질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끌고 오지 말아야 될 이슈까지 또 끌고 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냈는데, 이걸 주인공을 이준석을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이걸 또 끌고 온다? 저는요, 용서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저런 사람들 옆에 두면요, 정치 망해요.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